오랜만에 교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학폭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5학년 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당시 피해 교사분의 또 다른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을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사건 발단이 된 이 가해 학생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괴롭혔다, 이런 제보였습니다. 이 가해 학생이 과거부터 평소 행실이 안 좋았다는 진술이 쏟아졌다는 건데, 먼저 이 학생이 2학년이었을 때 담임 선생님의 진술입니다. 이 가해 학생이 당시에도 여러 명의 친구들을 때렸고 선생님에게도 손가락 욕설을 하고 또 욕설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학생 자리를 아예 맨 앞쪽으로 따로 떼놨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가해 학생 어머니가 이때도 역시나 수업 중에 찾아왔습니다. 당장 우리의 제자리로 돌려보내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담임의 진술서입니다. 그 아이를 맡았던 2019년 24여 년간의 교직 생활 중에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아이의 행동 때문에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학부모는 우리 애가 다 이유가 있어서 욕을 한 거다. 너 같은 게 무슨 교사냐, 쓰레기다 라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역시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도서관 사서, 보건교사 등도 비슷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한폭탄 아이, 또 그에 걸맞는 학부모. 자, 그런데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때 문제의 그 사건이 팡 터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2년 전 2021년 이맘때였다고 합니다. 그 가해 학생이 5학년이었는데 키가 160cm에 체중이 70에서 80kg까지 나갔다라고요. 몸무게가 저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와. 근데 그런 5학년짜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거의 매다 꽂다시피 그렇게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은 이 학부모하고 학생 때문에 병가를 냈고 제보를 하신 분은 옆반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여태까지 간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 중에 절반 가까이였대요. 5학년에.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이 맞아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찾아갈 정도의 상황이었고,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학폭위를 열게 됐다라고 통보한 당일 이 학생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교실로. 예. 어떤 놈이 신고했어? 이런 거였겠죠. 수업 중에 그 학부모 교실로 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이 됐어요. 들어보시죠. 박 변호사님. 자, 수업 중인 상황에 이제 가해 학부모가 지금 왔었는데, 특히 지인 남녀 두 사람을 대동해서 왔던 상황입니다. 성인이 셋이 왔군요. 성인이 세 명이 왔죠. 엄마랑 지인 2명하고 같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고한 애 누구냐라고 하면서 교사 자질 없다라고 욕설을 했고요. 나중에 목 조르고 폭행도 지금 했습니다. 이 상황에 오늘 잘 걸렸어, 너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억 좀 들렸을 거예요. 녹취록 들어보면 선생님, 반에 애들이 있다, 좀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하고, 애들아 좀 잠깐만 그 얘기하는데, 이 녹취록 들어보면 학부모는 너희 반 애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내 새끼가 제일 소중해. 제일 소중해.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두 명은 중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마 거들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가해 학부모 결국 상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하지만 반성의 태도 없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전 남편 조폭이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역시 이 선생님의 얘기, 피해 선생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증인으로 갔을 때 갑자기 이제 전 남편이 조폭이어서 우리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몰고 간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재판에서는 전 남편이
뭐 실형을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조폭 사건 하니까 실제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서 뭐 칼부림이 났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겁이 난 거죠. 여기서 이제 멈추라는 시그널인가? 실제로 법정에 검사님이 증언을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자, 내 남편이 조폭이야도 아니고 내 전 남편이 조폭이야. 자,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거는 보통 이럴 땐 뭐 우리 신랑 뭐 경찰이야, 검사야 이런 건데 조폭이 자랑이냐? 네, 그러면서 징역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그러니까. 건데 이 선생님이 재판에서 증언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가해자의 전 남편이 조폭이어서 이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도 가해자의 변호인이 전 남편이 혹시 어떤 사건으로 실형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그 사건을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오. 선생님도 반 학생들도 이 사건을 알고 혹시라도 보복당할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군요. 예, 실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신변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생님은 이 피해 선생님은 또 다른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사건 이후 교단에 서지 못한 채 매일 진짜 정신과 치료받고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사시는데 그 전 남편을 조폭으로 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인 학부모는 나 임신 6주야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결혼을 다시 했는지 어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데 그것도 어디서 그 얘기를 했냐면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공판 자리에서 이 아마도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후의 진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했더니 일어서서 한다는 얘기가 저 선생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임신 중이니까 판결에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피해를 호소한 선생님은 2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임신 6주라고 고려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전에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임신 6주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임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정말 사과를 하고 반성하면서 임신을 했다면 뭐 그래 이럴 수 있는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자, 근데 우리 진상 학부모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 사건 반증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공식 그대로 갑니다. 이 학부모가 또 선생님을 또 고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고소 방식은 우리 아이 아동 학대했다라고 신고했고 우리 애 괴롭혔다. 또 학교 방문한 나를 선생님이 폭행했다.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다른 학생들 진술서 같은 거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진술서에 따르면 대답을 유도했다고 그래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혹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하라고 들은 적 없니?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고 8통의 전화가 왔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급기야의 선생님 얘기에 따르면 어떤 다른 아이는 너 혹시 대답 좀 잘하면 내가 피규어 선물 주겠다라고 학부모가 아이를 좀 유혹했던 말까지 했던 이 진술서까지 있어가지고 법정에 이런 것들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학부모가 이 피해 선생님을 아동 학대로 엮으려고 반 아이들한테 야 너 그 선생님이 시킨 거지? 그 사람이 시킨 거지? 막 이렇게 몰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실제 쓴 그리고 같은 반에 이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쓴 진술서 같은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그랬대요. 잠시만요.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그래서 제가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깜빡했어요. 자, 교수님 일단 이 피해 선생님은 폭행, 아동학대 모두 무혐의 당연하죠. 자, 그런데 엄벌 탄원서를 내셨어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무혐의로 나왔는데요. 그냥 무혐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났으면 그것은 이제 이의 신청해서 또 다시 이제 검찰로 문제를 제기하고 뭐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 결정이 났겠죠. 그래서 또 검찰 항고를 해가지고 또 검찰 이제 고등검찰청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가지고 재정 신청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과정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이제 그 가끔씩 이런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갖다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단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해 학부모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모욕 그리고 아동학대 등 총 5가지 혐의가 그 병합이 됐고요. 검찰은 이 최근 이 가해 학부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끝까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좀 이 사람의 행동에 걸맞는 그런 그 선고를 좀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사건 지금 전해드린 내내 우리 전 남편 조폭이야 이게 계속 귓가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세요?